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오늘 연준의 6월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참 덥네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6월 FOMC 회의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갈라진 연준이다. 6월에 금리 인상 요구가 있었다. 겉으로는 이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죠. 동결로. 근데 이제 의사록을 보니까 금리 인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투표권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묵살된 건지, 투표권이 있음에도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얘기하면서 좀 조정을 한 건지, 그런 건 사실 그런 세부 내용은 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18명 FOMC 때 다 모이거든요. 투표권이 있든 없든 18명 사이에 금리 인상 요구가 확실히 있었다는 점, 그 얘기는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백악관이 대선에 좀 바이드노믹스 이런 걸 좀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잡아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여기 로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덥다고 합니다. 여기도 참 덥네요. 자, 오늘 전반적인 증시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FOMC 의사록이 아무래도 좀 추가 금리 인상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좀 하락했고요. 다우가 0.38, S&P가 0.2, 나스닥이 0.18 정도 하락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구글은 좀 많이 올랐네요. 구글이 딱 보이죠? 메타도 올랐고 테슬라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좀 하락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상승했다. 그런 내용들.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 이제 CNBC 기사를 보다 보니까 44년 만에 글로벌 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엘니뇨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엘니뇨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해수면이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여기에도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차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정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은 첫 해가 될 수 있다. 요 얘기 저희가 경제 다룹니다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식량 부분들 이런 것도 영향 받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결국 그게 또 인플레이션 영향 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산업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기후가 많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산업도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큰 그림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의사록이고요. 제가 5가지를 좀 꼽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의사록이 나왔죠. 연준 홈페이지 가면 항상 나오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제 총 5가지니까 첫 번째입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동결한 거죠. 하지만 몇몇 참석자들은 0.25의 금리 인상을 선호하거나 그런 제안을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쿠드웨브 PP를 썼어요. 지지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경기 모멘텀이 생각보다 강하며 인플레가 2% 돌아간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전에 FOMC 이전에 몇몇 매파들이 금리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서 좀 갈리는 걸 생각을 했었지만, 파월이 나와서 완전히 갈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이제 의사록을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이 엄청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문서로 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총 18명 중의 위원 중에 일부는 당장 6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점도표가 어쨌든 연말 기준이니까 꼭 당장은 아닐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런데 일부는 당장 6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많이 완화했다, 두 번째입니다. 다만 근원 인플레는 지속적인 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 근원 인플레
근원 인플레가 조금 문제입니다. 요거 회의록 기준상에는 이제 그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5월 PC 그 다음에 5월 PC가 나온 거를 보면 조금 진전이 뭐 그 5월엔 또 근원 그 비주택 서비스가 좀 좋긴 했어요. 파월이 중요시하는 이제 근원 서비스에서 주택을 뺀 거.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좀 시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해서 보시되 어쨌든 이 근원 인플레 연준 위원들이 근원 인플레 이게 진전이 없구나 이 부분을 좀 중시한다는 거.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클리블랜드 페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이 근원 인플레 4.65 뭐 4.35 이렇게 나오잖아요. 7월은 4.65로 조금 더 올라간 으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근원이 아직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본에서 좀 나온다는 거. 좀 매파 사이들이 나오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면 완전 모든 게임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면. 근데 지금은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였죠.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 장기 인플레 기대가 한때 잠깐 좀 올라가나 했는데 이제 최종판에서 좀 수정이 되면서 안심을 하는 기억이 있죠. 어쨌든 인플레 기대에 대한 걱정도 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왜 6월에 동결을 했는가? 그리고 왜 비둘기파적인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이유는 뭐 전부터 파월도 많이 얘기했고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통화 긴축에 따른 누적 효과, 그다음에 최근 은행 상황에 따른 추가 긴축 효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경기 하방 및 실업률 상승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동결은 누적 긴축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요 부분도 다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시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빠른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추가로 금리 올린다는 얘기긴 한 거죠. 속도를 늦추는 거다. 금리 계속 중단이 아니다. 즉 중단이면 속도 늦추는 게 아니죠. 멈추는 거죠. 속도기가 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전부터 설명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0.25를 올리게 되면 한 번 회의 때마다 0.125씩 올리게 되는 거죠. 그걸 감속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몇몇은 주식과 주택 가격이 전고점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계 자산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소비가 세고 이런 거다. 좀 지적을 한 거죠. 대신 근데 파월이 주식에 대해서 동켜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몇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제 파월의 생각은 그거와 다르고 파월은 여전히 한참 떨어졌을 때보다는 낮은 거 아니냐. 한참 높았을 때보다 죄송합니다. 한참 높았을 때보다는 낮은 거 아니냐. 당연히 한참 떨어졌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한참 떨어졌을 때는 올라왔으나 한참 높았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둘러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GDI 얘기도 있었다는 거. 요거는 근데 이제 1분기 그 GDP 최종판이 나오기 전에 FOMC가 있었잖아요. 이달 초에 GDP가 그 최종판이 나왔고 FOMC는 6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GDI가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GDO는 많은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은 사람들 중요하게 본다는 GDO, 즉 GDP와 GDI 평균, GDO는 또 플러스를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신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좀 약간 새로워진 부분인데 연준 실무진이 그동안은 이제 침체, 뭐 마일드하지만 완만한 침체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타이트한 고용과 소비를 감안하면 연착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침체 가능성이 기본이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요. 침체 가능성이 기본이지만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올라왔다. 연준의 이제 보수적인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회의록 내용은 쭉쭉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렇게 뽑았는데 몇몇의 연준 위원들이 6월에 금리 인상을 당장 지지했었다. 점도표는 이제 연말 기준이니까 꼭 6월이 아니어도 뭐 7월, 9월에 올려도 뭐 거기에 높은 점에 찍을 수 있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장 6월에 금리 인상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BMO 캐피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MC 회의록은 투자자들에게 6월에 일시 중단이 아슬아슬했고 7월에 인상이 위원회의 기본 시나리오라는 인상을 준다. 요거. 그리고 이제 LH 메이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2번 연속이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뻥크가 된다는 거죠. 한 번이야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2번 연속 안 해놓고 올릴 수 있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느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CME 페드 어치상에 어차피 뭐 이제 거의 90% 가까운 상황이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올랐다는 거. 7월 인상 확률이. 그리고 근원 인플레 신경 쓴다는 거. 그지 은행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갈리긴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뱅크런은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요즘 의사록에 보면 많은 참석자들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기업의 영향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위원들 중심으로 은행의 신용 조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 있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도 시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은행에도 이제 대출 주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7월에는 어차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월은 일단 올릴 테겠지만 9월 FOMC 이제 9월 말에 있거든요. 9월 말 하순기에 있는데 9월 때쯤 되면 이제 은행 신용 쪽 부분도 약간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더 잡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냐. 그럴 때 이제 은행 신용 조건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에버코어 ISI 세운 이제 에드 하이만은 한 번은 올릴 수 있는데 금리 연준이 2번 올리면 실수하는 거다. 그때부터 침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과 약간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제 9월에 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일단 은행들 좀 보시면 이게 그 미국 모든 상업은행의 예금 수준이에요. 이제 3월 10일 정도에 그때 SVB 뱅크 도산이 있었는데 3월 8일 그 직전이죠. 직전에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뭐 그래프로 봐서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어쨌든 많이 내려왔어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으나 그럼에도 좀 낮다. 그럼에도 낮다. 예금이 이게 사실은 뭐 급전으로 예금 많이 땡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랬음에도 아직 좀 낮다. 이거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정상 회복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 와중에 금리가 더 올라서 국채 가격이 더 하락해서 또 이제 한번 그런 시련을 겪을 수 있겠죠. 7월에 한 번 더 올리면 뭐 그 전으로 또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미실현 손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런 얘기 또 기사 나오고 하면서 약간 또 사람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익에 계속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한번 은행이라는 거는 한번 찍히거나 소문이 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새마을금 광국에서는 좀 요새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 자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금감원이나 이제 그런데 행안부 나중에 가시면 그런 통계 자료가 있을 텐데 전체 금고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합병해서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신협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위농협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가 생겨서 뭐 이게 그 조합이 망할 것 같으면 다른 데를 합병시킵니다.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협동조합 여기는 망하면 조금 이제 동네나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모든 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아무래도 지역 소상공인, 농민들 그리고 어쨌든 뭐 좀 그런 분들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망하게 하고 조합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냥 인수합병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중앙회에서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계속 부실은행 딱 큰 데다 조금 더 큰 데 자꾸 인수시키면 그게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더 크게 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사망금 문제는 없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한국의 금융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요.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기사를 좀 하나 냈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생각보다 더 높아야 될 수도 있다.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알스타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뭐 행사하면서 전해드렸는데 뭐 이게 실질 중립금리입니다.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실질 중립금리라고 해서 경기를 더 띄우지도 억제시키지도 않는 그 중립금리. 요 중립금리를 기본적으로 알면 실제 중립금리를 그걸 알면 그거보다 높게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거고 적게 하면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그걸 0.58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추정치가 틀릴 수 있다. 이보다 실제 뭐 지금 뭐 경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더 높으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한번 나중에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스타 나와서 좀 복잡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그런 중요한 내용만 즉 연준이 경기를 더 부양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그런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추정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게 0.58 이거 홈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R-star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는 0.66%였는데 지금 0.58%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가 5.00에서 5.25니까 대충 5.1 정도 된다고 보고 5월에 PCE가 전년 대비 4.6%였으니까 실질 정책 금리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 정책 금리는 한 0.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수준이 알스타 즉 실질 중립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구나.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변했겠죠. 이건 1분기 기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은 뭐 중립금리 수준이거나 뭐 조금 더 제한적이거나 그 정도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거를 집에서 추정할 수 있긴 한 거죠.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그 실제 중립금리 그 자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추정한 그 자체가 틀릴 수 있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 댈러스 연은 자료는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댈러스 연은 그 지역만 나온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은행들의 전망이 계속 비관적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약간 의미가 있는 거는 댈러스 연은이 이제 포괄하는 지역이 텍사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텍사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은행들 전망이 좀 비과적이다. 물론 이제 뉴욕이나 이쪽이 당연히 은행 중심지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텍사스 같은 데 봐도 조금 이제 은행이 비관적으로 남아있다. 이게 최근 자료여서 그래요. 6월 은행 서베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 상황은 그래서 종료됐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웨드부시에서는 다음번 3조 달러 클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다. 2024년 초에 그런 추정했다는 거. 르네상스 매크로는 S&P 연말 목표치를 4,600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은 미친 게 아니다. 뭐 나 크레이지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RBC 캐피탈.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이건 좀 제가 재밌었는데 뱅가드에서 이제 큰 자산운용사니까 401k 이제 뭐 연금 같은 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증시에 주식에 투자 안 하던 분들도 시장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예전에 같았으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운용했던 분들, 나이 많으신 은퇴자 분들도 주식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이대로 보면 이거 인구를 보면 그 옆에 부분 외에도 위아래 부분, 특히 이제 위쪽 부분 젊은 사람들도 요새 많으니까 위아래가 다 늘어난다 보면 되겠죠. 특히 이제 위쪽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어차피 십자 그 선에서 보면요. 요것도 재밌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는 챗GPT와
빙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속도가 크게 급감했다. 그래서 이제 일부 AI 요구에 조금 속도가 성장 속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건 하나 재밌는 건데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다시 찾아보려니까 이게 제목을 바꾼 것 같아요. 예, 기사가 사라졌는데 기사를 내렸을래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백악관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메시지로 바이오노믹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제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뭐 푸시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물론 바이든이 여러 가지 뭐 제조업체 해외 삼성 TSMC 이런 데서 다 유추 많이 했었죠. 그런데 선거 전략에서 바이오노믹스를 밀어붙이려면 침체가 없고 인플레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때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인플레 더 빨리 떨어진다, 선거 전에 2% 가까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약간 서로 다 이렇게 퍼즐 하나씩 맞춰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물가는 정부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워낙 범위도 넓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든 약간 경기 침체를 뒤로 미루는 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어떻게든 해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경기 판단하실 때 같이 좀 보셔야 되겠다. 바이오노믹스를 선거에 좀 전면으로 내세울 정도라면 최소한 침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그럼에도 더 크게 밀려오는 그런 쓰나미 같은 거 있다면 당연히 백악관도 못 막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경기 판단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제 고용자들을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서비스 PMI 나오니까 또 중요합니다. 내일 이런 내용들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